안녕하세요. 수나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책에서 건져올린 선물입니다. 이 책은 유한진, 이항아, 신달자 세 작가의 공저인데요. 세 분의 글 중에 가슴에 와닿는 소제목 한 개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자다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자다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한 맛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번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번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나는 여러 나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끼니와 잠을 아껴 될수록 많은 것을 구경하였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 많은 구경 중에 기막힌 감회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만약 내가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감상했더라면 두고두고 되새겨질 자산이 되었을 것을. 우증이라 하면 사람들은 반포지교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듯이 나 또한 끊임없는 인내로 베풀기만 할 재간이 없다. 나는 돌을 닦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친구도 성형 같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될수록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 친구도 재미나 위안을 위해서 그저 제자리서 탄로나는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재치와 위트를 가졌으면 바랄 뿐이다. 나는 때로 맛있는 것을 내가 더 먹고 싶을 테고 내가 더 예뻐 보이기를 바라겠지만 금방 그 마음을 지울 줄 알 것이다. 때로는 얼음 풀리는 냇물이나 갈대숲 기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흰눈 속 참대 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도 있고 아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미치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해도 우리의 한계만은 아름답게 지니니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되 미친 듯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닭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헤프지 않게 가지는 못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처럼 품위 있게 군밤은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 때는 백작보다 우아해지리라.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으니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남의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들려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대로 찻길을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류됨이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챕터 2 사랑을 연습하며 이향아. 꿈과 현실이 만나는 각성의 아침. 창문은 몽롱하고 아련한 빛으로 채색되고 나는 그 창문을 보면서 동행할 내 친구들을 생각했었다. 나는 17 무렵의 우정처럼, 우정이라고 우기는 사랑처럼 그토록 투명하고 절실한 감정의 몰입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 우정을 고백해오는 내 동무의 깊은 눈, 떨려오던 그의 목소리,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땀에 젖어서 촉촉하던 그 손바닥의 감각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영원히 영원히 라고 우리들은 약속하였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손가락을 걸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멀고 엄청나며 서러운 것인지 우리는 몰랐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초로 그때 맹세의 죄를 지었던 것이다. 우리가 내걸었던 그때의 영혼 중에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문득 부끄럽다. 그리고 쓸쓸해진다. 그러나 그때는 진실이었다. 파란만장한 우정의 질곡을 넘어 나는 결국 우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연습했던 것이다.
그 아픔과도 같은 감미로운 음악에 나를 맡겼던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연인을 선택하듯 여럿 중에서 한두 사람의 친구만을 골랐다. 그 한두 사람의 친구들은 거대한 울타리처럼 나를 둘러싸서 수많은 다른 친구들을 내게서 차단하고 뺏었다. 마치 소수를 형성하고 비장한 출범이라도 할 것 같았던 나와 내 친구들, 우리는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 숙제를 함께 하고 물건을 함께 고르고 얘기를 나누며 함께 까불고 그리고 다른 친구의 흉도 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미흡함을 느꼈다. 우리들 머리 위로는 끊임없이 불편하고 우울한 기류가 맴돌았다.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친구들에게도 나를 터놓을 수가 없었다. 내게는 제목이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고 그 실마리를 찾아 엉키지 않게 감아낼 자신이 없었다.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나는 필경 골도 빠지고 혼도 말라서 흐늘흐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해도 못한 말이 여전한 분량으로 남아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었다. 난 히아신스가 좋아. 꽃말이 뭔지 알아? 내 마음엔 슬픔만 남아 있어야. 슬픈 것은 질색이야. 난 슬픈 꽃이 좋아. 꽃이란 그 자체가 만족이니까. 난 만족 속에 서며 있는 슬픔을 택하겠어. 그것이 꽃을 아름답게 만든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어. 난 바람꽃이 제일 좋아. 바람꽃?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알 수 없어. 본 적은 없어. 이름이 좋아서 그래. 별꼴이야. 바람 같은 말이로구나. 아, 어서 4월이 왔으면. 엘리어트는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만물을 얼음 속에서 끌어내어 지독한 소생을 유도하는 4월. 넌 20년 후를 믿어? 글쎄, 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골격을 형성하겠지. 20년 후쯤 나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넘보지 않을 테야. 우리는 하염없이 이런 투의 말을 주고받았다. 챕터 3.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신달자. 옛날에 힘센 사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늑대, 기린, 여우들을 불러놓고 고기 한 덩이를 5이 먹을 수 있게 똑같이 갈라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사슴, 그 다음엔 기린에게 고기를 맡겼지만 사자를 화나게 해서 모두 힘센 사자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늑대에게 또 고기를 주었습니다. 역시 늑대도 똑같이 5등분을 해서 사자 앞에 고기를 놓았다가 결국 사슴이나 기린과 똑같이 사자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여우는 재빨리 고기를 가져다가 사자 것을 많이, 자기 것은 아주 조금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사자님,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자는 기분 좋아하며 여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누가 이런 것을 가르치더냐? 네, 앞에 죽은 3마리의 죽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과의 한 토막이지만 언제나 생각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동물은 죽고 요령을 피운 여우가 살아남은 것은 여우의 대답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죽은 3마리의 죽음이 가르친 진실과 거짓의 선택, 바로 요령이라는 근사한 장식이 여우를 살게 한 때문입니다. 또한 3마리의 죽음, 그 희생이 1마리의 여우를 살게 하고 1마리의 힘센 사자를 만족하게 해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소녀,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그대들은 집안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많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실의 칠판 옆에는 글자도 바르게 교훈과 급훈이 걸려 있을 것이고, 신문, 잡지, 방송에선 청소년 문제를 시간을 다투어 여론화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상투적인 습관적인 이런 말로 절대로 그대들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나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느끼고 터득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령과 지혜는 다르지만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줄에 서게 되는 슬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요령은 악이 되지만 적당한 요령은 훌륭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늑대나 사슴처럼 분위기가 상대의 요구도 파악치 못하고 무조건 정직만 내세우다 죽음을 당하는 것도, 사자의 비만을 맞추다 살아남는 것도, 악랄한 사자의 행위도 모두 본받을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대로 닮아 살아가도 좋을 단 하나의 모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환경과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누구와 같이 살아보겠다는 꿈은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을 알지만 그와 같이 살 수 없으며, 많은 예술가의 생애를 들었지만 또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장 현명한 위인은 자신의 환경에 알맞은 생활을 할 줄 알았기에 위인의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또한 그대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노력과 창조로서 예술의 빛을 이루어내는 예술가의 소년 시절을,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인내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나는 참 불행한 심정이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느껴져 죽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엉뚱하게도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과 방을 혼자 쓸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바보스럽도록 희극적인 이유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실감나게 괴로운 이유였는지 내가 너무나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녀, 아름다움의 주인공들이여, 어쩌면 소녀라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은 엄지만한 것을 굴뚝만하게 확대시키는, 그래서 고민도 필수 과목처럼 대단하게 치루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장난기로 살아가는 태도로 옳지 않지만, 지나치게 고민에 빠져 허덕이며 마치 그것이 근사한 생활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생각대로 생긴 대로 산다란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모두 그렇듯 이 말도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뜻이고 생긴 모양은 얼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곧 얼굴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성실하고 탄력성으로 자신감이 있어 보일 때 그 사람의 뜻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일 테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거짓말이 흔하게 통과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얼굴만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만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녀들이여, 그대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쁜 얼굴, 누구나 탐내고 부러워하는 맑은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아름답고 예쁜 얼굴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들은 바로 소녀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을 인생의 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내나는 비누도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 질 좋은 크림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들은 마음 안에 속삭이는 꿈, 결단코 빛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그대들 얼굴은 세상의 어느 미인보다 눈부실 것입니다. 악랄한 사자도 되지 마십시오. 이어서 정직으로 죽어가는 늑대도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약삭 빠른 요령으로 살아남은 여우도 나는 찬성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솝우화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남의 죽음이 내 삶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승리는 바로 남들의 생활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